한일 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기본 관계를 규정한 조약. 배경 1948년 8월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1949년 2월 이승만 정부는 대일배상청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일배상요구조서가 작성되었다. 대일배상요구조서는 배상 청구에 관한 세목과 증빙자료로 구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게 약 2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배상 및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대일 강화 조약에 승전국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배상 규모를 축소하여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소련의 팽창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설립하고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일본을 동아시아에서의 파트너로 삼아 공산주의의 확장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에서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은 중요한 해결 과제였다. 한국이 대일 강화 조약의 승전국이 되지 못하자 미국은 곧 한국과 일본의 회담을 알선하였다. 체결 과정 제1차 한일회담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의 중계로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당시 한국의 이승만 정부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길전무 내각 사이의 본회담이 시작되었는데 쌍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4월 21일 중단되었다. 당시 회담의 쟁점은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 재산 청구권, 동사강의 조약, 어업협정 등이었는데 재산 청구권에서 쌍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 것이다. 한국은 대일배상 요구 조서를 토대로 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일본은 미군 정기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의 재산이 동결되었고 그 재산은 한국으로 이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역청구권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제1차 한일회담은 결렬되었다. 제2차 한일회담은 1953년 4월 15일에 열렸다. 제2차 한일회담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의 본국 송환을 비롯하여 재산 청구권, 제1한국인의 국적, 어업 및 선박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제2차 한일회담은 휴회되었다. 제3차 회담은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는 일본 어선 문제로 195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본 수속대표 구보타, 가니치로 구보전관이 랑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하였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또다시 결렬되었다. 1957년 2월 일본의 새로이 기시 노부스케 안신게 내각이 들어섰다. 기시 내각은 한일 관계의 해결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과 어업 문제의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일회담의 재개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역청구권과 구보타, 망언을 철회하였고 예비회담을 거쳐 제4차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제1교포의 북송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 혁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장면 내각은 한일회담 재개를 추진하였고 일본도 이에 응답하여 고사카 젠타로 소판 선택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양국의 정권 교체와 그에 따른 관계 개선 시도로 한일회담의 타결이 기대되었다. 1960년 10월 25일 제5차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려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본회담은 열리지 못한 채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장면 내각과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냉전이라는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양국의 관계 회복을 압박하였다. 박정희는 민상고의 시급한 해결 및 경제 재건을 군사정변의 혁명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었다. 이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재건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정희는 1961년 6월 외신 간담회에서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한일 회담에 적극적이었다. 1961년 7월 미국의 러스크 국무장관이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자 한국은 일본의 한일 회담의 재개를 제의하였고 일본이 이를 수락하였다.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한일 회담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한일 회담에 주속한 타결을 위하여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 하야토 지전용인 수상과 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1961년 11월 박정희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렸고 양국 정상은 한일 회담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정희 의장은 일본이 청구권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인다면 적정한 선에서 청구권 금액을 해결하려 하였고 7억 달러를 청구권 금액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구권 금액 산정에 한국이 몰수한 한반도 내 일본 재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순수 청구권 변제 7천만 달러와 일반 차관 2억 달러를 제안하였다. 결국 양국의 견해는 좁혀지지 않았고 한동안 회담은 중단되었다. 한일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1962년 10월 김종필은 도쿄 동경에서 외무상 오이라 마사요시 대평정방과의 회담에 나섰다. 이를 제1차 김종필 오이라 회담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1962년 11월 제2차 김종필 오이라 회담이 열렸다. 제2차 김종필 오이라 회담에서는 청구권 금액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관 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한다고 합의되었고 그 내용이 메모로 남겨졌다. 이를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고 한다.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 학생 시위에 이어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하였으나 1965년 1월 일본 외무상 시이나 S4부로 추명열 삼랑이 방한하여 기본조약의 가저인을 함으로써 완전 타결을 보았다. 이후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제1한국인의 법적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1965년 4월 2일 각 현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이 합의에 대한 가조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4.3 합의 요강이라고 한다. 4.3 합의 요강을 토대로 조문이 작성되었고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S4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시니치 고3진일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등의 서명과 조인이 이루어졌다. 부속 협정은 1. 어업에 관한 협정, 2.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3.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4.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의의와 한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한국에 제공된 자금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현재의 한일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기본조약은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1. 한일 기본조약 전문의 과거사 청산 내용 미포함. 한일 기본조약의 전문에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과 국권 비탈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그에 맞는 배상이 명시되었어야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일반적인 우호 조약의 내용인 설린 우호, 주권 존중, 국제평화 등이 보일 뿐이다. 일본이 자행한 불법적 침략과 지배를 인정한 후에 평화와 우호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에서도 문제가 확인된다. 이미 무효가 된 시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시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10년 국권 비탈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미 무효의 시점을 애초부터로 이해한다. 즉 1910년의 한일 병합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 문서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1910년 국권 비탈은 양국의 합법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며 이미 무효의 시점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현재로 본다. 한국은 한일 기본조약을 위한 회담에서 구조약의 원천적 무효가 포함된 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여 교섭이 교착에 빠졌고 결국 외무장관 이동원과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S사부로 간이 담판에 의해 이미 무효라는 문구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 이미 무효라는 문구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무효라는 문구는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입장을 표면적인 합의로 무마시킨 것이다. 2. 청구권 문제. 한일 기본조약 체선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는 일본이 한국에게 10년간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고 제2조는 양국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와 이해 그리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은 5억 달러의 자금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보았고 제2조를 통하여 조선의 분리 및 독립에 따른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등 모든 법적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5억 달러의 자금은 실질적인 배상, 즉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 혹은 청구권의 변제로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에 대한 보상과 개인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모호한 문장으로 합의된 조항과 그에 따른 양국의 해석 차이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난항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